원유와 주요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실수요가 늘어난 데다 인플레 가능성에 대응한 위험 회피 수요도 겹친 때문인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여전하죠. 원자재 상승의 파장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할 때 오셨잖아요. 네.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원유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슈퍼사이클 수준은 아닌 거로 보세요? 네, 저는 여전히 슈퍼사이클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곤 있지만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요가 견인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이 이제 10년 이상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슈퍼사이클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좀 네. 구조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건데 네. 우리 과거 슈퍼사이클이 2000년대 뭐 초중반에 한번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브릭스 신흥국 쪽의 그 수요 증가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투기적 자금들도 유입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요에 덧붙여서 이제 투기적 자금들도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조금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대표적인 원자재 우리 원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세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예. 했을 때는 배럴당 63달러까지 이제 터치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예, 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유가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예. 아무래도 미국 중부 지역에 전례가 없는 한파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다시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워낙 텍사스 지역이 미국 에너지 시장에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복구가 지금 늦나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언론마다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한 80에서 90% 정도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이게 그래도 1, 2주 정도는 이게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인가요? 오펙 네. 플러스 회의도 예정돼 있다면서요? 혹시 뭐 네.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어떤 결정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사한 목표량을 조금 이제 테이퍼링하는 정책을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발생했던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감사 목표량이 이전 수준보다 이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우디의 자발적 감사 100만 배럴 감산이 결국에는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중단될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을 더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2, 3월에는 감사 목표량 플러스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을 더 줄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수요도 조금 늘고 텍사스의 한파로 네. 복구도 조금 더디고 다음 달 회의도 있는데 시장에서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원유값에 대한 전망치.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예.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망치도 다 상향 조정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럴당 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5달러. 네. 혹시 뭐 더 높게 배럴당 뭐 100달러 이렇게 네. 오를 것이다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게 단기간 내에 100달러 터치하기는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요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전망
기관들 뭐 EIA라든지 IEA, 오펙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원유 수요 전망치가 역사상으로 최고치로 이제 증가는 할 것은 맞는데 이제 이게 2019년에 비해서 절대량이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팬데믹의 영향이 원유 수요에는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펙 플러스 외국가들, 그러니까 엔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쪽 지역에서의 그 원유 생산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공급이 다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혹시 $100 이렇게 예상하는 것 때문에 뭐 옵션 계약을 네. 내년에 $100 목표로 옵션 계약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트레이더들이 많다고 그래서 네. 야 벌써부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우리 김소연 연구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자, 원유 상승제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구리, 산업용 금속의 상승세가 훨씬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금속 동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속 쪽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애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구리, 주석 그리고 이제 니켈, 코발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예. 구리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플러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돼서 이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켈과 코발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제 산업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산업금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구리는 뭐 톤당 $9,200를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럼 이런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산업금속을 가장 원자재 내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가 향후에는 경제가 회복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투입하는 재정 확대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런 구리, 니켈, 코발트와 같은 산업금속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금속의 수요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조금 저는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중국 쪽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위험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중국 쪽의 수요가 그런 가격 상승 여력을 높인 상황인데 올해 이제 과연 중국이 작년만큼의 수요 증가폭을 이제 수요를 견인을 할 수 있을까? 수요 증가 계속 될까? 그런 네. 의문이 있다 이런 네, 얘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풀었던 그런 그런 유동성을 이제 좀 줄여나가는 그런 긴축적으로 이제 조금 통화 정책이 전환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금속의 이제 가격 상승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런 중국의 변수 같은 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지금 귀금속 상황, 금은 뭐 지난번에도 금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귀금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금속을 보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귀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은 그리고 이제 백금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의 대체제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산업재 그 수요가 40% 정도 차지를 함에 따라서 보통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 금에 비해서 이제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 회복기에 은을 수요를 하는 게 많다. 네, 그죠? 그런 수요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태양광 패널 쪽 그런 수요도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귀금속에서 저는 이제 백금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놀라웠는데 백금 지금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지금 백금이 $1,250 정도로 이제 넘어섰고요. $1,250. 네.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1,000 밑에 작년엔 $1,000 밑에 있었던
가격이 이제 $1,000 밑에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격 많이 올랐네요. 상승력이 네. 그러면 백금, 은 오히려 이런 게 좀 주목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러면 뭐 귀금속이 저렇게 오르고 산업용 금속도 오르고 또 원유도 오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를 쓰는 네. 제조업들의 어떤 영향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영향력이 조금 그러니까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크지 이제 않다? 보여지고 있고 예.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플레 우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단에서 이제 예. 보는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중국 쪽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예. 그 PPI가 최근 들어서 1월에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중국 PPI, 네. 도매 물가. 그러니까 그 예. 이전에는 다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이제 최근에서만 이제 0.4% 1월 달에 이제 0.4%로 전년 동기 대비 예. 이제 올라서 최근에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할 만큼 물가가 뭐 2%를 넘어선다든지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이 원자재가 결국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 조금 그런 조짐이 네.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물가라는 게 돈이 많이 풀려서 물건을 많이 사면서 네. 수요가 이끄는 게 있고 공급 사이드가 있는데 공급 네. 측면에서 좀 걱정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수요도 증가하는 게 이제 본격화된다면은 이제 더욱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그 집중 진단에서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직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쵸, 뭐 연준이 인플레를 잘 통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 말씀은 네. 하시더라고요. 자, 이 원자재 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 사실은 뭐 원자재 요즘 관심 갖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원자재 관련된 ETF, ETN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TF, ETN. 네.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선물 투자가 제일 적합하긴 하지만은 예.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은 솔직히 접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 ETN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ETF, ETN은 뭐 개별 투자자들이 어떻게 쉽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냥 개별 이제 주식처럼 이제 MTS라든지 HTS를 통해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원자재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ETF, ETN을 관심을 가질 만한데 지금이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좀 늦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원자재가 구조적으로는 좋아질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의 가격선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은 후 이제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 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자재 값 동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소연 원자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